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들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부식 및 방식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92번까지 말씀드렸고, 93번 차례인데요. 거의 이제 부식 방식은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구조적인 면, 금속 야금학적인 면을 말씀을 쭉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번, B번 어느 쪽이 더 방식에 적합한 설비인가 이런 거죠. 처음에 설비를 제조할 때부터 방식을 감안해서 제조하자 이런 얘기죠. 출제는 우리 이 안드레 이바하 교수님이요, 독일의 교수님이셨고요. 약 10년 전에 한국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해외 전문가 초빙으로 해서 오셔서 강의한 내용들을 주로 참조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리퀴드고요. 이제 고민하고 있죠. 어느 쪽이 더 방식적이고 어떤 게 더 방식에 부적합한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베이퍼, 습증기, 수증기 같은 게 파고 잘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 결국 부식인자들이 쌓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식성 가스라든가 아니면 일반 습증기라든가 이런 거. 부식인자는 뭐 크게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부식인자 대표적인 부식인자 한 세 가지만 우리가 다뤄도요. 전체적으로 좀 물 속에 들어있는 용존산소죠. 물과 같이 합작해서 용존산소, 그 다음에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Cl 염소이온, 그 다음에 산성용액에 있는 수소이온,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대표 산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지 않도록 잘 빠지도록 이렇게 라운드로 만들면 잘 빠져나가겠죠. 오른쪽이 더 우수한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푸어, 베터 이쪽이 좋다는 얘기죠. 이건 별로 안 좋고, 리퀴드가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게 쌓여 있으면 결국 O2죠. O2나 Cl, 뭐 H 플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쌓이는 순간 여 밑에는 부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드레인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코팅하실 때 라운드를 안 하시고요. 코팅하시면 여기 이런데 틈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쪽에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게 코팅이 빨리 찢어지든지 손상을 받는 거죠. 이렇게 엣지가 예리한 모서리 얇은 코팅이 되니까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그렇게 해서 코팅하시는 거. 일반 상식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푸어, 이게 좋지 않은 거고, 밑에는 베터라는 좋다는, 무조건 이제 앵글 같은 것도 가능하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고이지 않도록 거꾸로 이렇게 하시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로 향했다 그러면 밑에 구멍을, 드레인홀을 만들어서 계속 고이지 않도록. 이게 이게 부식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튜브 같은 것을 이렇게 이런 관벽에 이렇게 설치할 때도 이런 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좋고 이쪽이 나쁘다는 얘기죠. 푸어, 베터 이런 데 틈부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레비스 틈이 생기니까 튜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우리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보시면 자 일반적인 프리베일링 윈드가 이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바람 방향이 바뀌겠지만 많이 바람이 부는 습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계절 기준으로 했을 때 A, B, C 중에 굿이 C가 좋다는 거죠. 즉 산 뒤에 일단 이런 습한 바람을 바로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바다고 이제 이게 많으면 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A보다는 B가 좋다는 거죠. 이쪽에는 염분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일본 쪽 자료를 보시면 염분이 최대한 5km까지 이쪽 바다에서 한 5km까지는 염분이 날아간다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바람 방향을 따라서 장수도 굿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당연히 안 좋겠죠. 두 개 똑같이 해야 되고요. 베터 푸고요. 만약에 자재를 이렇게 쌓아놓을 때도 주로 바람이 이쪽에서 많이 분다. 습한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상관없겠죠. 주로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플랜트 이 뒤쪽에 설치해야지 앞쪽에 설치하면 좋지 않다. 자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이게 공장 건물인데 계속 이렇게 1년 중에 많은 시간 이렇게 바람이 분다면 있는 사람들은 질식할 수 있겠죠. 숨쉬기 곤란하겠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이런 것도 감안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방청의 과학이라고 일본의 공업조사에서 나온 자료 보시면 캐나다 쪽인데요. 1970년대 후반으로부터 염해 문제가 클로즈업되어
캐나다에서는 자동차의 방체 기준이 제정됐다. 왜냐면 도로에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염화칼슘이 물을 만나면 발열 반응에서 이제 눈이 녹죠. 예. MgCl2 정도 되겠죠. 염화칼슘. CaCl2죠. 염화마그네슘이네요. 예, 잘못했네요. 예, 염화칼슘 CaCl2. 요게 이제 만약에 물에 녹으면 CA2 플러스하고요. 양이온, 그 다음에 Cl, ECl 마이너스, Cl 두 마리니까 ECl 마이너스 하면 되죠. Cl 두 마리니까 ECl 마이너스, Cl2니까 두 마리,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이온화. 그럼 결국 얘가 부식인자죠. 얘가 부식인자죠. 이렇게. 예. 그 얘가 부식인자냐? 자, 일단 얘만 바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작동, 산소 주로 작동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농축이 되면 지원자 작동하고,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 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산소가 먼저 작동하는데요. 눈이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생기니까 그 속에 당연히 산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시면 물 속에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물 속에 산소 약분했습니다. 숫자를 2로 하면 이걸 없애버리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전자 두 마리 먹고 이 OH 마이너스 수산이온 두 마리 만들잖아요. 물 속의 산소는 무조건 수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어디에 둘 거냐? 철에서 되고 철. 철 어떻게 할 거냐? 두 마리 뺏겼으니까요. 그러면 F2 플러스죠. 두 마리 뺏 2불 양이온 2불이 되는 건 두 개를 뺏겼으니까. 왜냐면 철 원자 F2 원자의 최각 전수는 두 마리 있잖아요. 두 마리 다 뺏겼으니까 마이너스 두 개 빠졌으니까 2불이 되는 거죠. 빠져나가면. 그래서 2불. 자, 전자 뺏기면 전자 본드 결합력. 결국 원자를 결합시키는 것은 철판이든 뭐든 원자는 자유전자 두 마리가 돌면서 서로 이렇게 화질하면서 결합력을 주는데 이 두 마리 빼가면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이게 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육이 되는 거죠. 부식이죠. 부식이 되는 거예요. 전자 뺏기면 부식입니다. 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뺏겼어 부식. 이게 이제 1번식, 이게 2번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을 만들어야죠. 자, 녹 만들면 자, Fe 두 마리가 앞으로 더 뺍니다. 두 마리 오면 자, 4개잖아요.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4, OH 마이너스 4개 숫자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산소가 한 번 더 작동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빨간 녹이 생기죠. 빨간 녹. EFeOH라는 빨간 녹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물 한 방울 생깁니다. H2O. 여기 3번식이잖아요. 이게 물속에서의 철의 부식입니다. 물속 산소이온. 결국 범인입니다. 범인. 자, 그러면 물은 도와주고요. 이 FeOH는 다시 다른 녹성분으로 다시 분석하면 Fe 두 마리죠. 그럼 Fe2 하고요. 산소 4마리잖아요. 산소 3마리만 적습니다. Fe2O3 헤마타이트 빨간 녹이잖아요. 남는 겁니까? 여기 남는 거 수소 두 마리 남고 산소 한 마리, 물 한 마리, 물 두 방울 생긴 거죠. 결국에 물 두 방울. 자, 이때 녹 한 마리, 이게 녹이죠. 녹1. 자, 염화칼슘 뿌렸어요. 바닥에. 그럼 얘도 한 마리 생기고, 그 다음에 칼슘이 Cl2가 Cl-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얘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이온은 어원이 간다. 어디로? 제로로 간다. 이 라틴에 간다잖아요. 어원이.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딱 보면 누굽니까? 산소가 나와서 전자 빼먹은 얘. 얘도 만들어서 결국 녹을 하나 만들지만 너 옆에 있다가 너도 일로 와 해가지고 Fe 2불 하고 Cl이 두 마리 붙죠. 염화칼슘에 있는 Cl, ECl 마이너스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Cl 두 마리, E 똑같으니까 Fe Cl2. 이것도 녹이죠. 이게 녹2.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요, 녹1, 녹2 두 마리 생깁니다. 헤마타이트 생기고 염화철도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염해 문제라 결국 염화칼슘을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얘가 없을 때는 얘 혼자 부식되는 거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도 이게 더 가속 부식되겠죠. 그래서 염소가 들어가면 가속적으로 부식됩니다. 이른바 캐나다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1.5년 또는 6만 킬로미터까지는 바디 표면에 녹이 없어야 된다. 그 정도로 자동차 표면을 녹을 방청을 잘하는 얘기죠. 코팅, 그러니까 잘하는 얘기죠. 5년 또는 20만 킬로까지는 공식이 없죠. 구멍 뚫리는 공식. 그다음 6년 또는 24만까지는 구조부의 손상 이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캐나다 코드가 있었다. 이렇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저쪽이 바다가 이쪽은 육지 쪽인데 육지 쪽에 있는 저기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 표면하고요. 바다 쪽하고 어느 쪽이 더 심한 것 같습니까? 보시면 이쪽이 바다 쪽입니다. 이쪽이 육지고요. 보시면 요거보다는 여기 더 심하게 보이시죠?
네. 바다에서 바로 소금이 날라오니까 염소, 소금 NaCl, 이거 NaCl이죠. 염화나트륨, 소금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예, 걔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NaCl이면 나트륨 소금, NaCl 소금이잖아요. Cl이 이온화되면 물에 들어가면 녹아가지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가 부식인자죠. 예, Cl 마이너스, 얘는 부식인자 아니고요. 예. 그래서 FCl2만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듭니다. 예, 똑같이 만듭니다. 이쪽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책은 페인트를 잘 칠해야 되겠죠. 일반 탄소광 페인트. 스테인리스광은 페인트처럼 만들잖아요. 스테인리스광은 예, 그래서 대책이 우리가 일반 부식 해수까지는 대책이 뭐였습니까? 방식 대책. 해수가 제일 청수보다 더 심하니까 방식 대책은 이겁니다. 대책 1번 탄소광은요. 페인트죠. 페인트 코팅 잘 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은요. 페인트 칠을 만들기 전에 tum부식이니까요. tum부식 때문에 이는 어떻게 됩니까? 4% 이상 가끔 들어간 슈퍼 스테인리스, 슈퍼 STS 쓰시면 되죠. 3월 이상 된 거. 예. 예를 들어서 듀플렉스에 25크롬, 6니켈, 3월 이런 거 있습니다. 25크롬, 6니켈, 3월. 이 듀플렉스죠. DUPLX. 듀플렉스 안 쓰고 오스테네스를 가면 뭐 20크롬, 뭐 18니켈, 6모릭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오스테나이트고요. 오스테나이트.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6모리, 4모리, 4모리 이상 해수까지는 4모리 이상이면 해수 이하는 다 됩니다. 산성용액은요. 황산염산, 산성용액은 4모리 부족하죠. 일단 16% 모리 이상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트라 슈퍼죠. 슈퍼인데 같은 슈퍼인데 울트라 슈퍼 높은 거. 이게 산성용액.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탄소광이니까 이제 페인트를 잘 칠해야 되겠죠. 계속 관리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